글쎄요. 이번 주는 또 휴가 시즌이라서 계속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주요 일정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쉬는 날 오히려 저희가 그거를 좀 즐겨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장부터 볼게요. 다우는 0.1% 내렸고요. 약보합. S&P 500은 0.1 올랐습니다. 반올림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반올림해서 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 S&P, 나스닥 모두 다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가장 중요했던 게 6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낮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오히려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딱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 경로, 그 방향성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상 수준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번 7월은 아니고 9월 회의 때는 반드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지수가 위로 그냥 빵 터졌죠. 그 전에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지표, 주요 지표 확인을 하면 그냥 시장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약세장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죠. 일단 시장은 에너지는 확실히 괜찮고 완전히 심리가 꺾이지는 않았고, 다만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번 주에 뭐가 이렇게 많나? 오늘은 특별히 또 이번 주 일정표들을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뭐가 없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고용지표의 날입니다. 고용지표 주간입니다. 고용지표가 줄줄이 나오는 주간이에요. 구인 이직 보고서부터 해서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밖에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7월에는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 때 뭔가 큰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여기서 분명히 다음 회의 때는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걸 깰 만한 매파적인 게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도 중립 이상의 회의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던가 ISM 제조업 PMI 지수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은 FOMC 회의와 고용 지표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실적 발표 슈퍼 위크 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S&P 500 기업의 거의 한 70% 이상이 이 2주 동안에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M7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나올 것이고 AMD도 나올 거고, 그리고 31일 날 메타, 그리고 1일에는 애플, 아마존, 우리 피터 형님 계시니까 인텔까지. 네, 이렇게 다 M7 종목들이 줄줄이 모여져 있고요. 그 밖에도 스타벅스라던가 퍼스트 솔라, 엘버말, 엑슨스 모빌이라고 오타를 썼네요, 제가. 엑슨모빌, 다양한 우리 바이오 기업들, 보잉도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자칫 이게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하루하루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오죠. 오늘 외신들이 많이 보도한 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입니다. 일단 몇 달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936년 이후의 데이터들을 아마 또 쭉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5% 이상 폭락하는 게
연평균 한 3회 이상은 발생을 하더라. 이게 강세장이든 뭐 약세장이든 간에 5% 이상씩 빠지는 게 매년 한 3번씩은 발생해. 10% 이상 조정을 받는 것도 평균 한 번씩은 있더라. 근데 올 들어서 이제 별로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몇 달간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봐도, 패턴을 봐도 그렇고, 게다가 기술주 실적에 대한 엄청난 이 서프라이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조정의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계절적으로 또 9월이 엄청나게 약세고, 이 9월의 약세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8월부터 약간 이게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절적으로 이 약세를 보이는 8월, 9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대선을 앞둔 변동성 확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몇 달간 추가 조정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하락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반갑죠.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 추가 조정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냐면 한 10가지의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떤 시장의 시장을 전환시킬 그런 트리거가 될 요인들 한 10가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경고 신호도 나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견고해.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전환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낮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는 약간의 그냥 조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 같은데 큰 그림을 보면 나쁘진 않은 그런 의견을 좀 내줬고요. 오펜하이머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뭐 지난주 뭐 지지난주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이 조정이 우리 대형 기술주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잘 됐다. 지금 순환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환매였고, 한쪽으로 쏠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데 이게 오히려 좀 확산이 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형 기술주는 가격 부담도 덜어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대형 기술주 다시 한번 폭등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걸 기다리고는 있는데 앞서서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기술주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약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봐야 돼요. 뭐 우리가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는 모르고 실제로 실적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펜하이머는 또 기술주 폭등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폭등 가능성 더 크다라고 보니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애플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이제 그 AI, 요걸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했는데 요거를 접목한 첫 번째 베타 버전 요거를 좀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애플에다가 연 뭐 $99씩 지불을 하는 개발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사용을 해본다고 하는데 뭐 이 내용들을 봤더니 뭐 휴대폰의 가장자리를 빛나게 하는 뭐 새로운 시리 룩이 뭐 반영이 됐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더듬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또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시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시리가 애플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나 봐요. 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보다 나은 뭐 사진 검색이라던가 동영상 제작, 그리고 뭐 메일, 메시지, 음성 메일 필사본에 대한 뭐 AI 생성 요약, 애플의 텍스트 생성 서비스인 라이팅 툴, 뭐 이런 게 반영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애플에서 예전에 막 이야기하면서 뭐 동영상을 뭐 아직까지 이런 기술 등이 덜 반영이 됐다고는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요게 버전이 나왔다라는 거, 뭐 우리에서 소비자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건 아마 한 연말쯤, 그죠? 아이폰 16이 나올 때나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애플도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 정도 우리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